반갑습니다. 김영보입니다. 제가 짧은 2분짜리 비디오를 만들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이 비디오 주제는 언어는 소리라는 거죠. 그게 이 비디오의 주제인데요. 언어는 소리입니다. 자, 이 사실을 무시하기가 되게 쉽고, 우리가 영어를 접할 때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환경이 너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죠. 왜? 글자 교육은 굉장히 많고 소리 교육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을 하긴 했어요. 15년 전에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상황하고 20년 전에 영어 가르칠 때랑 지금 초등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소리 교육에 굉장히 강해졌어요. 특히 제가 사교육에 이제 한 15년 이상 몸담았는데 굉장히 소리 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근데 문제는 이 어른들, 나이 든 사람들, 저랑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 저희가 76년생인데 요 나이대 했던 친구들, 또 그 윗세대들, 이 소리 교육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요. 글자는 굉장히 교육이 많이 듣는데 언어는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이 언어가 소리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정말로 와닿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윤선생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윤선생 영어로 공부가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성문기초영문법이라는 책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중2 때 이제 제가 해외로 처음 나가게 됩니다. 중2 때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영어권에 있는 학교에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어 실력이 이제 확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한국 들어왔다가 또 나중에 또 이제 또 미국 유학을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영어권에서 소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강의 맡은 게 뭐였냐면 기초 영문법이었어요. Basic Grammar in Use라는 그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판된 책으로, 회색 책,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교보문고 하면 뭐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문법 책인 것 같긴 한데, 그 책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강의 그 문법 수준은 중학교 1학년 문법 수준이에요. 중학교 1학년 문법을 이제 성인들한테 가르치는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야, 이 성인들이 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다 공부를 안 했구만. 중학교 1학년 걸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쉬운 거를 성인들이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소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게 전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걸 누구 때문에 깨달았냐면, 중국의 그 유명한 영어 선생님 리양 선생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리양 선생님이 소리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 소리가 다다, 그냥 소리에 완전히 몰두를 해라. 그래서 그분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문장 하나를 가지고 막 20번씩 30번씩 큰 소리로 옥상에 나가서 외치래요. 네. 어떻게? 가능한 한 큰 소리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그분이 사용했던 문장 중에 이게 기억이 나요. Isn't it a small world? 라는 문장. 그걸 20번씩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Isn't it a small world? 네. 간단한 문장인데, 그분의 그 수필을 읽고 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 이 중학교 1학년 문법책, 이 문법책에 나오는 이 간단한 문장들을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내가 구현하고 있나,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mp3에 나온 원어민 소리를 듣고 제가 발음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느낌이 달라요. 너무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영어 학원에 출근할 때, 아침에 한 6시 반에 출근했었는데 한 15분 걸어갔어요.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갈 때 그 mp3를 들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 했습니다.
소리가 날 수 있게 따라했어요. 예를 들면 Tom is not interested in politics. 이런 문장 있으면 그걸 요 정도 목소리 크기로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면서 했어요. 그걸 제가 한 달을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을 연습을 했더니,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분 정도 투자한 거죠. 15분, 20분 투자를 했더니 한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막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있는 막 떠오르는 말을 영어로 막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내가 내 귀로 내 목소리를 듣는데 원어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원어민 같아, 발음이. 와, 저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해외 그 시점이 이미 해외 생활을 7년 이상 해본 시점이었어요. 7년 이상 영어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웬만큼 되고 있죠. 미국에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온 상태였으니까 미국 대학교 강의도 듣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토익은 만점이 나온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 실력은 괜찮은 편이었는데, 왜요? 그 전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었지? 그 전엔 늘 난 원어민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이렇게 굉장히 벽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뭐 영어가 실력 있어도 이 원어민처럼 되긴 힘들죠. 언제나 격차는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실력과 저희 영어 실력을 비교하면 당연히 한국어 실력이 훨씬 좋죠. 영어 실력이 제 한국어 실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 달 동안 리앙 선생님 말대로 연습을, 그것도요 제가 뭐 CNN 듣고 따라한 것도 아니고요. 뭐 시트콤을 듣고 따라한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거 듣고 따라한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문법책 그 베이직 그래머 인 유스라는 책에 나오는 간단한 문장을 원어민 소리를 듣고 따라하기를 했을 뿐이에요. 되게 단순한 일이었죠. 거기는 문법이나 뭐 독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리 하나, 제가 그렇다고 뭐 발음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히 괜찮은 발음, 들어줄 만한 발음이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연습하고 나니까요, 와, 그때 딱 입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흥분을 느꼈어요. 제가 와, 나 영어 공부한 지 15년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경험 나 처음 해본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왔는데, 옆에 이제 옆 강의실에서 또 어떤 미국인 친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Hi, my name is Richard. What's your name? 이런 식으로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세 마디 듣더니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너 리차드, 너는 영어 여기 한국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마디 듣고 웃기죠. 아니 세 마디 듣고 그걸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드냐 이거예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리앙 선생님 말이 맞다. 소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야, 그 소리. Hi, what's your name? Hi, my name is Richard. What's your name? 간단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문장들이에요. Hi, how are you? What's your name? 네 이름 뭐야?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간단한 문장을 연습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힘이 안 실린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 감정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문장을 20분, 30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달라져요.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달라진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로 제가 리앙 선생님이 말이 맞다라는 걸 그때 딱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컨퍼메이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제가 그걸 느껴가지고 학생들한테 막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문법 수업을 어떻게 썼냐면, 왼쪽에 본문이 있으면 본문을 좀 보고 문제를 같이 풀었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문제 안 풀어요. 문제를 안 풀고, 문제 풀지 맙시다, 우리. 문제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여기는 문장을 따라 읽읍시다, 이랬어요. 문법 시간에 2단원을 나가는데, 그 문장, 우리가 하는 거 딱 이것밖에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I'm interested in music. 자, 따라할까요? 따라하기만 한 거예요. 1시간 내내 따라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 수가 늘더라고요. 한 33명 되던 학생이 갑자기 70 몇 명 올라가고, 수입도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언어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뭐 머릿속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체험적으로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이미 해외 생활을 7년 하다 온 내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영어의 실력이 뭐 중급 요 정도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계기가 한 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자는요 여러분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이 단어를 알고 있다는 착각을 주거든요. 하지만 글자는 본질이 아닙니다. 소리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조동사 should, would, 그 다음에 전치사 at, in, for, about 이런 전치사 이런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테드 강의 들어보시면 그러면 아니 영어 공부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단어들이 안 들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쵸? 네, 소리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뭐 단어량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장 하나를 연음에 맞춰서 따라할 수 있는 것, 소리 따라하기, 그게 정말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